애초에 리보세라닙이나 이런 이슈들을 알고 있어서 밑에서부터 물량 잡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중 많이 안 잡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더 담아줘야 되는데 담을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비중 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내 평단가가 저 아래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담아버리게 되면 평단가가 확 끌려와 버리게 되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들께서도 지금 고점 부근인데 지금 잡아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이 공략법 보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HLB 녹화해볼 겁니다. 제가 뭐 이른바 또 HLB 전문가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현재까지 HLB의 대부분의 흐름들을 다 제가 맞췄다. 그것도 한 일주일쯤 전부터 맞춰냈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몇 번씩 보셨다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입 아프게 제 입으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HLB 다시 녹화하는 이유는요. 이제 HLB 이제 FDA 재승인까지가 이제 남은 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어봐야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좀 크게 받거나 아니면 좀 죽어버리거나 이 두 가지 흐름을 좀 보이게 되는데 HLB는 또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차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 거고요. HLB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흐름도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근데 제가 HLB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제약바이오 무조건 봐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볼 거면 HLB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 강조를 좀 드려보면서 오늘도 HLB 보유 플러스 아직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해도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HLB의 주가가 현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8만원대, 9만원대 박스에서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봉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분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튀려고 하는 건지 혹은 튀기 전에 나오는 전조인 건지 아니면 관심이 식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진입 타이밍이죠. 진입 타이밍.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익절이나 이제 매도 타이밍을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 이게 근데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딱 알려드리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제일 잘 아는 HLB 입장에서는 이건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요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둔 공략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공략법을 보게 되시면 이 공략법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시하는 모두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투자에 활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적어도 이 공략법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투자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부터가 내가 모르고 있던 다른 관점을 배운다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HLB의 공략법을 모두 확인하신 분들께는 이 HLB와 상당히 시너지가 좋은 제가 종목 한 가지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HLB를 갖고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거나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적어도 이것도 같이 가시게 되면 최소한 내가 수익을 볼 때 추가적인 시너지는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공략법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영상 다 보신 분들께 다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등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 이거 강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거두절미하고요,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 미국 섭렵하는 HLB 그룹 기업 비전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 HLB가 직접 이 항암제를 받고 FDA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렇다기보다는요,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한 행동이죠. 여기서 만든 리보세라닙이고 중국의 항소제약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간암 치료제 병용요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HLB 그룹 내에 들어있는 계열사들 보면은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중 하나인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인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RGN-259 이런 것들 보면은 가치가 지금 1조 거의 2조 원에 3조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LB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약 20여 년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비단 이 FDA 승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큰 그림이 있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이다? 바로 미국 시장을 삼키자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삼키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아니, 한국 시장이라도 제대로 좀 먹고 미국으로 넘어가지, 갑자기 뭐 미국으로 간다고 뭐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전 세계 이 제약바이오, 여러분들께서 흔히 얘기하는 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가 약 1100조 원 가량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요, 이 중 절반 이상 갖고 있습니다. 거의 6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HLB가 미국을 진출해서 미국을 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포부고 그만큼 큰 준비이기 때문에 이 HLB가 20여 년 동안 FDA를 준비를 해오면서 추가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던 게 무엇이다? HLB 이 밑에 있는 모든 그룹사들은 반드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똑같은 과업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다. HLB 테라퓨틱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2개 임상 3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고요. 빠르면 올해 말에 유럽에서는 3상 임상이 종료가 될 것으로. 자, 이거 종료가 되게 되면 지금 HLB가 유럽에서 뭐 받았어요? 리보세라닙으로 뭐 받았습니까? 희귀의약품 받았죠. 희귀의약품. 희귀의약품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이패스라 그랬습니다. 임상 저희 진행할 건데요. 희귀의약품이시네요? 패스. 완전히 패스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간소한 속도로 아주 재빠르게 이를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희귀의약품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지금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HLB 계열사에서 내미는 약품들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어떻다?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약품은 이 각막염 치료제거든요. 각막염 상당히 자주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각막염 치료제가 과연 돈이 얼마나 나올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일 가치만 두고 봤을 때 이 약 하나를 딱 샀을 때는 얼마 안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수요량을 감안해서 이 단일 가치만이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얼마를 주고 있다? 3조 원을 주고 있다. 최대 3조 원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미친 수치거든요. 지금 HLB 그룹에서 간암치료제 뚫으려고 했는데 간암치료제 전체 시장 규모가 몇 조예요? 12조 원이에요. 근데 각막염 치료제 시장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고, 시작부터 3조 원이라는 가치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시장이 제대로 반출이 되게 됐을 때, 실제로 판매가 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빠르게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HLB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는 HLB 재무 상태 보면 다 좀 빨간불이야. 좋지 않아. 다 마이너스 찍혀 있어. 그냥 흔히 보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제약바이오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HLB를 잘 몰라서 그러시지만 파고 들어갈수록 장점이 단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단점이라 하면 무엇이냐? HLB 자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과의 협력, 유럽과의 협력,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입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너무나 긴 얘기고 그 과정 동안 또 HLB가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점이라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한 거겠죠. 중요한 거는 단점이 너무나 뛰어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HLB의 단연 최고의 장점, 바로 리보세라닙이죠. 갓보세라닙, 갓이라고 합니다. 갓. 지금 리보세라닙이 왜 이런 평가를 지금 보고 있느냐? 자, 이 리보세라닙이란 약품을 제가 어떤 약품이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다면 기억이 좀 나셔야 될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보세라닙은요, 새로운 암을 막아내는 암 억제제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억제 느낌입니다. 억제. 기존에 생긴 암세포를 치료하는 큐어의 형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리보세라닙은 새로운 암세포, 즉 세포의 변형이, 이게 암이잖아요.
근데 이 리보세라닙을 투약을 했을 때 이 세포에 변형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게 막아주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위에 세포 변형이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억제해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암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암은 세포가 이미 변형이 되어 뭉쳐버린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리보세라닙은요, 이때 쓰는 약품이고 이미 바뀐 이후에도 새로운 세포가 변형되려 할 때, 즉 전이가 되려 할 때 이를 막아내는 약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폐에 이렇게 생기면은 폐암이죠. 위에 이렇게 생기면은 위암이죠. 대장에 여기 생기면 대장암이죠. 뒤쪽에 췌장에 생기면, 담에 생기면, 그죠? 신장에 생기면 그 부분에 생겼을 때 우리가 무슨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위에 암세포가 완전히 생겼을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리보세라닙은 그 부위마다의 세포 변형을 억제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야말로 여러 가지 암 분야에 통틀어 쓸 수 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항암 치료제, 항암제 중에서 단연 최고의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현재는 FDA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간암으로 돌파를 하고 있어요. 왜 간암으로 선택을 했을까? 이 중국에서 먼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약품이 중국에서 먼저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켜봤을 때는 뭡니까? 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고 있던 게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간암 치료제를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암 치료제 말고도 중국에서 뭐뭐 쓰고 있습니까? 난소암도 있죠. 대장암도 있죠. 여러 가지 암 분야에 다 쓰고 있어요. 위암에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가장 자신 있는 암 분야가 뚫고 들어가서 먹힌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HIV, 제가 지금 예언 하나 할게요. HIV는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미국 FDA에다가 그 다음 암 분야에 계속 FDA 심사를 넣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간다?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겠고 향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기 암이든 좀 병에 걸렸을 때 쓰는 투약받는 이런 항암제들의 대부분이 HIV가 될 수도 있다. 좀 오버하면요. 그 정도로 지금 HIV의 리보세라닙이 엄청나게 좋은 인기를 끌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평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HIV의 주가는 엘레바가 다 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리보세라닙이 캄렐리주맙과 병용을 했을 때 담관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갑자기요? 원래는 간암이었는데 담관암이라는 새로운 암 분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HIV가 이 항암 분야를 모조리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게 됐을 때는 이 최대 항암 분야를 HIV가 휩쓸게 되는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릴 정도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게 바로 HIV의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FDA는 재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9월에서 늦으면 10월 정도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받게 되면 이게 이 FDA 승인 같은 것도 이제 문이 하나라서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좀 따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만 중요한 게 뭐다? 이 9월달, 10월달에 재승인 넣었는데 결과가 보통 빨리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승인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보름이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시간이 지나서 승인 오케이 때려버리면 HIV 뭐 한다? 일단 간암 치료제, 이 병용 약품을 미국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동시에 뭐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암 분야의 또 다른 약품으로의 FDA를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 EMA에서 희귀 약품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으로의 진출과 유럽에서의 확장은 거의 기정사실이라 볼 수 있겠고 미국 시장까지 먹게 된다면 전 세계 제약바이오 규모 그 중에서도 간암이나 기타 암 치료 시장의 80% 이상은 제가 감히 예상해 봅니다. HIV가 가져갈 거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아싸리 좀 눌려주거나 변동이 없어져야 되는데 큰 힘을 받고 잠깐 추스리는 지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러면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애초에 리보세라닙이나 이런 이슈들을 알고 있어서 밑에서부터 물량 잡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중 많이 안 잡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좀 더 담아줘야 되는데 담을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비중 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내 평단가가 저 아래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담아버리게 되면 평단가가 확 끌려와 버리게 되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들께서도 지금 고점 부근인데 지금 잡아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이 공략법 보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략법에는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HLB의 통달한 제가 적어둔 저만의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HLB의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주주분들께서는 비중을 언제 담아야 되나요? 난 위에 몰려있는데 추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수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진입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게 공략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방송에서의 공략법 다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공략법을 베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 공략법을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략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채팅방에는 입장을 해주셔야 된다. 자, 하지만 근데 이 채팅방으로 입장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채팅방에는 편하게 들어오셔서 공략법 확인하고 나가셔도 상관없다.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HLB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남기셔서 입장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모든 내용들 다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추가로 아까 설명드렸던 HLB와 함께 가져가면 시너지가 아주 좋은 종목 하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채팅방 문자번에서 입장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좀 맛보기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듣고 야, 이 종목 맛있겠다 느낌이 들어야 잡고 싶을 거잖아요.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 텐데 설명을 들어보시고 내가 그동안 찾던 종목이야. 이런 종목이 하나쯤은 필요했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쪽으로는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HLB가 사실은 이 하한가를 어떻게 보면 좀 놀러갔다가 온 거죠. 다시 원래 상태의 박스 구간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HLB가 지금 박스 바닥에 있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거래가 조금만 터지더라도 바로 고점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추매든 매수든 다 못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 구간에서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방향은 위로 잡혀 있고 그 비전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예측해 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HLB의 올바른 대응으로 올바른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 정리해둔 공략법 채팅방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HLB 문자 남기셔야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